지금 이상 살펴본 내용은 아마도 신청인이 본안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일 거예요. 그럼 본안 사건의 소장과 다른 부분은 바로 이 4번 항목인 효력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일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 행위는 신청인이 전혀 알 수 없었고, 또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변경 신청이 수령에서 비롯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운행 정지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며, 특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원상 회복을 이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신청인은 전혀 무용한 차량이 된다는 점, 이에 반하여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히 결여된 점을 감안하면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처지인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효력정지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이 신청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행정소송법 23조에서 그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행정소송법 23조 제2항은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규정하고 있냐면,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들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 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효력정지 신청 또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인데, 이 사건도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청서를 준비한 뒤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는 이와 같이 기재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에서 작성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 방법으로서 소갑 제1호증과 제2호증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이 신청서 부분을 같이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날짜, 그 다음에 신청인의 이름, 그리고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